하나 더 켜야지. 인스타그램.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가족 행복코치 이성호입니다. 예, 이제 잠시 후에 곧 시작할 거고요. 지금 줌으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 지금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로 계속 보시는 방법도 있고, 제가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도 이제 곧 켭니다. 예, 그래서 편하신 대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저랑 좀 이제 소통을 하시려면 카카오 스토리 아니 카카오톡 오픈방이 있어요. 우리 가족 행복학교 우리 가족 행복코치방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거기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저랑 소통을 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글이 왔는데 어떤 건지 아이고, 이걸 이렇게 세워야겠다. 아, 삼각대가 있는데 도구를 써야죠. 어디다 세울까요? 그냥 부착이다 올려놔. 이렇게. 맞춰놓으면 보이시려나? 오케이. 네.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아직 들어오신 분들은 없고, 자,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두 분 지켜보고 계시니까, 예,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드시죠? 예,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저는 지금 뭐 혼자 지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큰 어려움은 없는데, 지금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 책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생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다들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자,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가 여러분께 그냥 나누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우리 가족 행복 코치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가족 코칭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인 교육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먹고 살려고 저도 열심히 그 기술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 무엇을 하면 돈이 될까 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죠. 어느 정도였냐면 98년도에 남들이 이제 전화선 가지고 이제 그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그런 거 할 때, 저는 이미 노트북을 갖고 핸드폰을 연결해서 PC 통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가 보급될 때 이미 저는 그 군대에서 워게임을 만들어서 훈련시키던 교관이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GPS까지 모두 다 갖고 있었고요. 군대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제 전역하고 나서도 이제 대형 교회에서 비서실장을 하면서 이제 뭐 방송실, 전산실, 뭐 출판사, 전도대학까지 이제 다 담당하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했죠. 성공하고 싶어서,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거의 뭐 기술적인 부분은 남들보다 거의 한 20년 이상 앞서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10년 이상 잠을 하루에 1시간도 안 자고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러졌고요. 제가 쓰러지면서 깨달았어요. 아,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 경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3년 동안 거의 한 3천만 원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그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지면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게 된 게, 아, 이 자기 경영은, 좋은 습관은 결국에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 코칭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2012년부터 이제 자기 경영 쪽을 이제 강의를 하고 코칭을 하면서 어른들, 아이들 이렇게 따로따로 가르쳐 봤어요.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배워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습관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금방 배워요. 근데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가 하지 않으면 금방 그 천재성이 그냥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부모하고 자녀를 같이 코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 체면 때문에라도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좀 더 오래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가 하게 되니까 더 잘하게 돼요. 더 재밌어 하고. 왜? 부모한테 기본적으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부모와 함께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게 채워지니까요. 그리고 자녀들이 배우는 게 빠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진짜 교학성장 이러면서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사람이, 또 가족이 나무랑 똑같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뿌리는 가정이고요. 그다음에 줄기는 습관이고요. 잎사귀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뿌리와 줄기와 잎사귀가 건강한 나무는 자연스럽게 꽃피고 열매 맺듯이 가정이 건강하고 좋은 습관을 갖고 있고 또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잎사귀만 공부를 합니다. 기술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걸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뿌리를 가정경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줄기를 자기경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를 기업경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뿌리와 줄기와 잎사귀가 건강하면 꽃피고 열매 맺는 건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돈과 행복이 따르는 건 자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잎사귀만, 기술만, 아, 저 사람이 뭘 해서 돈을 벌었지? 이것만 배우려고 해요. 그게 전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하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백만장자 명문 가문이 될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제가 실제로 세계적인 치유 상담학자이신 정태기 박사님, 그리고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 그리고 김승우 회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직접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거예요. 핵심을 요약해서. 아주 간단해요. 딱 6가지입니다. 6가지. 3가지, 3가지씩 6가지. 자, 첫 번째. 자, 백만장자 되고 싶으시죠? 자,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시죠?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 뭐 자기계발 쪽에 공부해보신 분들은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을 다 아실 거예요. 네, 전 그분을 직접 만났고요. 그분이 한국 오셨을 때 1시간 강연료가 8억입니다. 네, 웬만한 사람들의 연봉이 아니라 거의 뭐 하여튼 강남에 집 한 채를 그냥 1시간 만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궁금해해서 그분한테 쫓아가서 배우려고 하죠.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떻게 투자를 했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자, 백만장자가 이미 되었거나 될 수 있는 사람과 백만장자가 될 수도 없고 되어도 의미 없는 사람은 세 가지만 보면 안다. 그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 자, 첫 번째, 백만장자가 이미 되었거나 될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가족과 식사하고 대화합니다. 자,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결국엔 가족들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풍요롭게 살기 위한 건데, 돈을 번다고 바빠가지고 가족들하고 식사할 시간도 없고 대화할 시간도 없어서 가족관계가 무너진다면, 깨진다면 돈을 번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백만장자가 된 부를 오래 유지를 못해요. 왜? 돈 버냐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못 챙기고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을 못 챙기다 보니까 자기 건강이 무너지거나 가족이 무너져요. 근데 이제 가족이 무너졌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배우자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의 절반을 무조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 그리고 그 이혼의 사유가 본인한테 있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지금 주문 한 분 들어오셨네요. 나가시다. 네. 이혼의 사유가 본인한테 있을 경우에는 위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까지 평생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혼을 한 번 하게 되면 재산을 거의 3분의 2가 날라가요. 네. 자, 근데 그거를 겪고 나서도 재벌을 개 못 준다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과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안 갖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결혼했다 또 이혼하게 되면 또 남은 재산의 3분의 2가 날라가요. 그럼 가난해지겠죠. 또 재벌을 개 못 준다고 또 가족과 식사하고 대화할 시간을 안 가져요. 그렇게 해서 또 남은 재산의 3분의 2가 날라가요. 그러면 이제 노숙자가 되는 거죠. 실제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백만장자가 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백만장자가 이미 되었거나 될 수 있는 사람과 백만장자가 될 수도 없고 되어도 의미 없는 사람은 두 번째 걸 보면 안 돼요. 뭐냐?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가족과 함께 공부한다.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씩 공부한다. 이게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뭐 배울 게 너무너무 많죠. 그죠? 자기 경영에 대한 것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역량 개발에 대한 것도 배워야 되고, 뭐 유튜브도 배워야 되고, 뭐 블로그도 배워야 되고, SNS도 배워야 되고, 너무너무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좀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자기 개발을 하세요, 보면은. 근데 이분들이 자기 개발을 해서 독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집에서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정에서 써야 될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자꾸 밖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더 무너지는 거죠.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밖에서 공부하지 않는답니다. 집에서 공부한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2012년부터 자기 개발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건강도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한 가지씩밖에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들, 그래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한꺼번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저거 배우고 싶은데.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약이 됐고 그분들한테는 독이 됐어요. 뭐냐, 뭔가 한 가지를 배우면, 그러니까 기술이란 게 건물을 짓는 거랑 똑같거든요. 1층을 지으면 1층에 콘크리트를 부으면 1층 콘크리트가 다 굳고 난 다음에 2층을 올려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배우는 건 뭐냐면 마치 1, 2, 3층을 동시에 올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거푸집 역할을 누가 해주냐? 교육기관에서 해줘요. 강사들이 해줘요. 근데 이분들이 내가 정말 양생이 되고 바로 세워질 때까지, 혼자 자립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성과가 날 때까지 기다려주냐? 안 그렇죠. 돈 낸 만큼만 있다가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빠져요, 상황이. 이해되시죠? 예. 네. 당연하죠. 돈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족들한테 비난을 받게 되고 원망을 듣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니까 전부 다 더 나빠지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가지씩 배워했기 때문에 하나씩 제 걸로 다 만들어가면서 쌓아 올라갔거든요.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대부분 독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지만 또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직접 만나서 경험해야 되는 그런 세미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론 한 번은 갑니다. 근데 한 번 가서 그거를 자기가 습관이 되고 성과가 날 때까지 그거 하나만 끝까지 판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성과가 날 때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배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우선순위. 그러면 내가 연봉을 2배로 올리고 싶고, 매출을 2배로 올리고 싶고, 수익을 2배로 올리고 싶고, 그래서 해마다 재산을 2배로 올리고 싶다면 내가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꼭 필요한 기술들이 뭐냐, 그 리스트들을 적는데요. 그래서 번호를 매긴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1번을 먼저 배우고 1번이 습관이 되고 1번이 성과 날 때까지 그것만 하고 절대 2번으로 넘어가지 않는답니다. 1번이 습관이 되고 성과가 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거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8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하는 이 기간에 제가 또 가족 테라피, 가족 상담, 그리고 자기 경영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또 배운 게 있어요. 자, 성공한 사람들의 98%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에게 과제 지도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학교라는 건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데가 절대 아니에요. 국영수만 열심히 하려고 가는 데가 절대 아니에요. 한 개인이 독립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사회성을 훈련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과정이에요. 자기 정체성이란 뭐냐면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여러 가지를 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좋은 대학교 가는 것만 목표로 해가지고 다른 거 다 집어치고 예체능 다 집어치고 국영수만 집중한다?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누구고 내가 어떤 기질을 타고났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모르니까 배우자도 이해 못하고 자녀들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사회생활보다 더 중요한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나를 아는 건 또 부모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에서 만들어지는 기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만들어지는 기질이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만들어지는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양파랑 똑같아요. 근데 결혼할 때 우리가 보통 뭐를 보냐면 네 번째 기질, 마지막에 형성된 직장 생활하면서 형성된 기질만 보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 사람 참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보통 어떤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게 내가 갖지 못한 걸 저 사람이 갖고 있을 때 그걸 장점으로 느끼고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는 그게 되게 매력이 장점이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집에 오니까 어라? 그렇게 안 사네? 정반대네? 이게 뭐냐면 기질, 성격이 형성된 공간에 가면 그 형성된 그 시기와 공간에 따라서 그 기질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속았구나 이게 맞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내 기질을 알고 내 기질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걸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 중에서 또 돈 되는 걸 찾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학교 다니는 정체성을 찾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큰 착각 하시는 거예요.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사회성을 갖는 거. 저는 홈스쿨하고 대안학교 그리고 기숙학교 굉장히 좀 염려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 홈스쿨을 한다거나 대학교를 보내려고 한다거나 기숙학교로 보낸다고 하면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 자,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권투 선수들이 스파링을 하잖아요. 자, 소수의 정예들하고 스파링을 한 사람, 그 선수가 시합을 잘할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하고 스파링을 해본 사람이 잘할까요? 당연하죠. 훨씬 더 많은 사람하고 스파링을 하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저는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공부를 한 진짜 수재들이 이렇게 좀 저보다 높은 직책을 오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진짜 실력도 뛰어나고 인품도 좋아요. 좀 뭔가 귀족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아, 나중에 나도 결혼하면 외국 가서 아이를 키워야겠다. 확실히 문화하고 어떤 교육이 차원이 다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실력도 뛰어나고 인품도 좋은데 팔로워들을 못 끌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면 솔직히 어떤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중요하지만 공감이 돼야 되거든요.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공감대 형성할 게 없는 거예요. 문화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과 인성은 뛰어나지만 팔로워들을 끌어당기는 리더십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 그래서 정말 리더가 되길 원한다면 내 자녀가 그냥 단순히 나만 최고, 나만 뛰어난 그냥 최고의 전문가,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을 키우고 싶다. 그럼 뭐 홈스쿨 하시고 대안학교 하시고 뭐 기숙학교 보내세요. 근데 정말 내 아이가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더불어 사는 정말 큰 리더, 큰 그릇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공교육을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것을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배워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지금 이제 지금 사회성을 얘기한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이유. 자, 그리고 이 사회성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인이 된다는 건 주어진 일을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내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군인이 되려면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신병 교육을 받아야 되고, 예. 또 저처럼 부사관이나 또 장교 가신 분들은 또 호구생 시절을 겪어야 돼요. 예. 자, 그것도 엄연한 직업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끝내야지만이 진급을 하고, 예, 자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부모가 자녀에게 12년 동안 해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초, 중, 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진 일을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내는, 매일 과제를 주어진 시간에 그걸 끝내는 습관을 길러주면 이 아이는 대학생활도 잘하게 되고요, 직장생활도 잘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너무나 많은 가족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같이 집안에서 모여서 아이의 과제를 봐주는 일도 거의 없고, 대화하는 시간도 없고, 그냥 학교하고 학원에 맡겨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12년 동안 아이가 주어진 일을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내는 습관을 못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스카이 들어간다 한들 대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직장생활 가면 큰일 납니다. 주어진 일을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내는 습관을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가족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만장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같이 공부하면서 부모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게 됐고, 어떻게 잘하게 됐고, 성공과 실패 원인은 무엇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걸 대비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부하고 있다 라고 배우자하고 자녀들한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자녀들이 그걸 배워요. 자연스럽게 배워요. 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격리가 되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자,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 사업체들 어떻게 되나요? 평상시 백만장자들처럼 매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가족들한테, 배우자한테, 자녀들한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왜 하게 됐고, 어떻게 하게 됐고, 어떻게 잘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배우자고 자녀들이 안다면, 설령 남편이 갑자기 격리가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자녀들이 그 사업을 이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안 되냐? 아까 학교 다닐 때 사회성과 정체성을 못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학교 다닐 때 그냥 내 기질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는 상관없이 그냥 오로지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만 얻으면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렇게 살죠. 그렇게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초중고 때 자기 그거 적성 기준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공부만 하다가 대학교 가죠. 근데 대학교를 선택할 때 전공 따라서 선택하나요? 아니죠. 그냥 내가 가진 성적 가지고 가장 좋은 대학교, 가장 좋은 간판을 얻을 수 있는데 거기 가죠.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할 때, 직장을 얻을 때 어떻게 하나요? 전공 따라서 직장을 선택하나요? 아니죠. 내가 가진 대학교 간판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돈 많이 주고 편안해 보이고 안정된 보이는데 그런 데 가죠. 근데 막상 들어가서 정말 돈 많이 주고 편안해 보이고 안정된 것 같아서 막상 들어가 봤는데 그게 나하고 기질이 맞으면 상관없지만 기질이 맞지 않으면 지옥이 따로 없거든.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하니까, 처자식 때문에 죽지 못해서 하니까 하기 싫고 잘하기 싫고, 잘하기 싫으니까 공부하지 않고, 그 다음 자녀들한테 얘기 안 하는 거죠. 배우자한테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내 자식은 더 공부 잘 시켜서 더 좋은 학교 보내서 더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하게 잘 살겠지
라는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백만장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누군지 알고요. 왜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배우자하고 자녀들한테 그거를 알려줘요. 내가 왜 이걸 하게 됐고, 어떻게 잘하게 됐고,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그것들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들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배워요. 그러다 보면 배우자가 또 자녀가 아버지가 남편이 하던 일을 하게 되면 더 잘하게 되는 거고요. 설령 자녀들이 아버지와 달라서, 부모님과 기질이 달라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모든 일의 성공의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황금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걸 배우기 때문에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집에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과제지도 해주는 거. 그래서 주어진 일을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내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매일 아침 1시간 무조건 책을 읽고 출근하거나 등교한다. 네. 우리가 배운 지식은 금방 낡은 지식이 돼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제 나이가 지금 42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삐삐가 나왔던 걸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휴대폰이 나왔고, 그리고 인터넷이 깔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들이 막 보급되기 시작했죠. GPS 내비게이션 막 나오기 시작했죠. 뭐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자, 그것들 다 어떻게 됐나요? 스마트폰 나오면서 한 방에 다 없어지지 않았나요? 우리가 배운 지식은 금방 낡은 지식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배워야 돼요. 대학교 졸업한 순간 공부를 그만두면 절대 안 돼요. 더 공부해야 돼요.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예측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 한들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가 닥친다던가 기상이변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돼요. 그것도 누구랑 같이? 가족과 같이. 이게 백만장자가 되는 세 가지 비결입니다. 첫 번째,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가족과 식사하고 대화한다. 두 번째,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가족과 함께 공부한다. 세 번째, 매일 아침 1시간 책을 읽고 출근하거나 등교한다. 가족과 함께. 이게 백만장자가 되는 세 가지 비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막 여기저기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하세요. 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가족밖에 없습니다. 네. 뭐 무슨 교육회사 때 무슨 교육기관 때 막 동기들 모여가지고 으쌰 우리 평생 가자 뭐 가나요? 안 가요. 직장생활 수십 년 같이 하는 동료들 글쎄요.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의 그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정말 딱 리트머스 종이처럼 사람이 구별되던 거죠. 정말 좋을 때는 누구나 나와 함께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랑 평생 같이 가줄 것처럼 막 해요. 근데 정말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엔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족하고 함께 가세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가족과 함께 공부하고 가족과 함께 책을 읽으세요. 이게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어려우시다고요? 자, 지금 이 방법을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이 20대 초반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도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라 가난했어요. 파이브 잡을 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부자가 되긴커녕 자기 건강이 망가지고 가족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아니 이 친구는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5시만 땡 하면 바로 퇴근해가지고 곧장 집으로 달려들어가요. 그리고 6시부터 집 밖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해마다 차가 바뀌어요. 해마다 집이 바뀌어요. 해마다 부자가 되는 게 보여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난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까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일을 하는데 그래도 나는 돈을 못 버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5시 땡 하면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쫄로 달려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데 해마다 더 부자가 된다면 짜증나겠죠? 열받겠죠? 부럽겠죠?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이, 그러니까 그때는 회장님이 아니었죠, 가난한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친구한테 찾아갑니다. 야, 친구야,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까지 일하는데도 이렇게 돈도 안 벌고 건강도 나빠지고 가족관계도 깨지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해마다 부자가 되냐? 좀 그 비결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알려준 3가지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3가지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도 5잡을 했으니까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그 일들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은 이거를 듣자마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백만장자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시간당 8억의 강연료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고 싶으신가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기질을 먼저 아시고 내 기질에 맞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들어서 내향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내향성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몸과 마음이 행복하게 오래 할 수 있어요. 물론 내향성으로 태어났어도 외향성 직업을 갖고 잘할 수는 있습니다. 잘할 수는 있는데 몸이 못 버텨요. 외향성은 또 내향성 직업을 가져도 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몸이 나빠져요. 그래서 오래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알고 자기 기질에 맞는 직업을 택해서 하는 게 재밌고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00세 시대잖아요. 뭐 은퇴 빨리 하는 거 꿈꾸세요? 은퇴 빨리 해도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 많거든요. 저는 진짜 부자들 많이 만나요.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도 직접 만났고, 김승호 회장님도 만났고, 총각내 야채 가게로 유명하신 이영석 형님, 지금 이은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수경 대표님, 가정행복 코치, 잡코리아의, 짚라인 코리아의 부회장님으로 계신, 이분도 정말 행복하게 사시거든요. 가족들하고 여행 다니면서. 사람이 사는 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걸 꼭 지키세요. 백만장자가 되는 3가지 비결. 근데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그걸 좀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책을 좀 읽어야 돼요. 기질 플러스, 부부를 위한 기질 플러스, 자녀를 위한 기질 플러스, 킹덤 패밀리, 이 4권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시려면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 그 다음에 인재혁명을 꼭 읽으세요. 그리고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이걸 읽으시고요. 그리고 정말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자, 첫 번째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꽃들에게 희망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동화책 같지만 정말 동화책이 아닌 진리가 담겨있는 고전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아 머뭇거리 인생이 너무 짧다 시리즈가 있어요. 1권부터 지금 몇 권까지 있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꽤 많은 한 7권까지 시리즈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책, 그 다음에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그리고 구본영 작가님이 쓰신 책들이 있습니다.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부터 해가지고 필살기 그런 책들 꼭 읽으시고, 그리고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창업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경진건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일단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려면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똑같은 인두겁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외계인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소부화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학과 여우 얘기. 똑같은 인두겁을 쓰고 있지만 속은 학이고요, 속은 여우인 거예요, 상대방은. 자, 이게 부부지간도 그렇고요, 부모 자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학이니까 상대방도 학이겠지? 그래가지고 사랑을 호리병에 담아서 주면 어떻게 돼요? 받는 여우는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여우는 접시에다 담아서 줘야 되거든요. 이 그릇이 뭐냐, 이 호리병이 뭐냐, 이 접시가 뭐냐, 이게 말이에요. 대화예요. 말도 달리해야 되고 동기부여도 달리해야 되고 가르치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자하고 소예요. 사자가 소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소한테 줘요. 소는 나는 풀 먹어야 되는데, 근데 사자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도 사자를 사랑하니까 사자가 주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소가 우걱우걱 먹어요. 괴롭죠. 자, 그리고 소도 사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사자한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풀을, 여물을 사자한테 줘요. 그럼 사자는 그걸 보고 나는 고기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소가 여물을 주니까, 풀을 주니까 그걸 또 우걱우걱 씹으면서 먹어요. 괴롭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죠? 나는 최선을 다했어 하고 서로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지친 채 헤어지게 되죠. 여러분은 사자이신가요? 소이신가요? 여러분은 학이신가요? 여우신가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자녀는 사자일까요? 소일까요? 학일까요? 여우일까요? 네. 이걸 아는 방법은 기질 플러스란 책을 읽으면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잡혀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사람은 태어난 게 타고난 기질이 하나가 있고요, 부모에 의해서 두 번째 기질이 형성되고요, 친구들에 의해서 세 번째 기질이 형성되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네 번째 기질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 기질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합하면 148가지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을 뭐 혈액형, 뭐 MBTI, 애니그램 같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48가지 유형을 또 지구상의 70억 인구를 다 그 148가지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다 집어넣는다고 한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내 맘 같고 다 내 생각과 똑같을 것 같냐? 아니에요. 부모가 틀리고요, 교육이 틀리고요, 경험이 틀리고요,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또 다 틀려요. 하지만 그래도 기질을 알아야 되는 건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장점을 키워주고 단점을 서로 보완해주라고 부부는 이렇게 만나요. 한 가지 기질은 같고요, 한 가지 기질은 정반대예요.
이 반대가 연애할 때는 서로 매력으로 있는데 결혼한 순간 관점이 바뀌면서 단점 뭐야?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거를 알면 관계가 좀 더 부드러워져요. 물론 그 이미 깨어진 부부 관계,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앙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참 가족 관계가 참 힘든 게 남과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죠? 내가 이만큼 해야 저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 해준다는 걸 알고 관계를 해요. 근데 가족은요, 당연히 해주겠지. 당연히 알아줘야지.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해주길 바래. 받기를 원해. 이게 너무 세다 보니까 쉽게 안 돼요. 그럼 이걸 바꾸는 건 누가 바꿔야 되냐?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린 책들 읽으시고 가족과의 대화하는 법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분들은 청소년 감정 코칭이라고 따로 있으니까 그 책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백만장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문가문이 돼야죠. 내가 백만장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훌륭한 기업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것도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 부부가 자녀 앞에서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두 번째, 부부가 자녀 앞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세 번째, 부부가 자녀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돕고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자, 이거는요, 미국의 가문 연구가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그 대학교 벽면 크게 조나단과 사라 그리고 스미스 제니의 가계도가 붙어 있어요. 250년 전에 이 두 부부는 똑같이 가난한 농부 부부였습니다. 교육 수준, 경제적 여건, 환경 다 똑같았어요. 근데 조나단과 사라의 가문은 앞에 세 가지를 지켰어요. 근데 스미스와 제니의 가문은 그냥 우리나라 부부들처럼 살았어요. 자식들 앞에서 싸우고, 자식들 앞에서 책 읽고, 기도하는 모습 안 보여주고, 자식들 앞에서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돕고 대화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서로 비난하고 자식들 앞에서 상대방 배우자 욕하고 서로 방해하고 물어뜯고 싸우고 나쁜 짓 하는 것만 보여줘요. 그 결과 250년이 지난 지금 조나단과 사라의 가문에서는 부통령이 나왔고요. 주지사들이 나왔고요. 판검사들과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나왔고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과학, 의술 모든 사회 전 분야에 노벨상에 버금가는 인재들이 나와서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재벌이 미국에 있는 재벌 51개가 조나단과 사라의 가문의 자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만 지켜요. 자, 반대로 스미스와 제니, 자, 우리나라 가족들처럼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박터지게 싸우고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책 읽고 기도하는 모습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서로 존중하기는커녕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고 서로 돕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욕하고 막 때려 부시고 싸운다. 자, 그 가족들, 그 가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문 후손들의 98%가 집에서 죽질 못해요. 어디서 죽느냐? 교도소하고 정신병원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태반이 문맹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끔찍한 건 그 스미스 제니의 후손들보다 몇 배가 더 많은 선량한 미국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피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대학교 도서관에 그 가계도가 붙었는데 그 밑에 한 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국의 운명이 이 두 가문에 의해서 결정된다. 조나단과 사라의 가문이 부흥하면 미국은 부강해질 거고, 스미스와 제니의 가문이 부흥하면 미국은 위기에 빠질 것이다. 저는 33살에 시험부 판정을 받았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목사의 꿈을 접어야 됐어요. 그리고 자기경영을 공부하면서 제가 꿈꿨던 건 딱 이거 한 가지예요. 나는 지금 당장 몸이 너무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나는 큰일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좋은 가정을 이뤄서 내 자녀한테, 내 배우자한테 좋은 습관을 물려주면 250년 후에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 그런 명문 가문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더 짧아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할 거라면, 정말 250년 후에 대한민국을 바꿀 만한 그런 한 가정을 만나서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배운 거를 가르쳐 주자. 그래서 그 가정이 250년 후에 대한민국과 세계를 바꿀 만한 명문 가문이 되도록 도와주자. 그게 제 사명.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기업 경영, 자기 경영, 가정 경영까지 다 공부를 한 거고요. 저도 일반 강사들처럼 3P 바인더, 에버노트, 싱크와이즈, 마인드맵, 마스터링맵, 스마트 워크, 독서, 심리 상담, 가족 상담 이렇게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부모 따로, 아이들 따로 이렇게 하면 저도 편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면 싹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란 건 씨앗이거든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이게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해서 뿌리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그리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밭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뿌리가 누구냐면요, 부모예요. 특히 남편이에요. 그리고 줄기가 습관이에요. 그리고 아내예요. 그리고 잎사귀가 살림이면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란 밭이 좋은 오토바이 돼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가정이란 밭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길가밭처럼 딱딱해요. 너무나 메말라 있고 너무나 강박하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씨알이 안 맥히는 밭이에요. 가족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관계, 뭐부터 문제가 시작되나요? 말이 씨알이 안 맥히면서 시작되지 않나요? 지독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길가밭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병들어요. 자, 그리고 돌짝밭 마음을 가진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상처들, 그리고 결혼하면서 만들어진 상처들, 그런 것들이 밭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내리다가 그 돌짝들에 걸려서 뿌리를 깊게 못 내리고 조금만 문제가 오면 이제 금방 땅이 메말라서 이제 씨앗이 죽는 거죠. 자, 그리고 가시덩굴, 엉겅퀴. 자, 사회적 문제가 있는,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아.
집안이 정리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예, 여러분 청소력 정말 필요합니다. 청소력 책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가족이 변화되려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이게 저희 집이면서 제 강의실이에요. 저도 이제 강의실을 빌려서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 제가 일부러 저희 집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건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가족만의 이런 학교, 도서관을 만드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리고 청소를 굉장히 깔끔하게 해놓고요. 제가 가족들이 오면 또 음식 냄새 풍기면 좀 별로 안 좋을까봐 혼자 사는 남자 냄새 풍기면 안 될까봐 진짜 청소 열심히 합니다. 밥도 거의 뭐 집에서 냄새나는 건 잘 안 해먹고요.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게 청소력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부터 그렇게 하게 됐어요. 내 방의 모습이 내 미래다. 여러분 일단 공간을 만드세요. 저는 TV를 이제 두고 있지만 이거 갖다 TV 거의 안 봐요. 뉴스도 안 봐요. 이건 그냥 강의용 프로젝트 대신 쓰는 거예요. TV 없애세요. 아, 안 되겠구나.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야죠. 네. 그냥 온라인 TV를 끊으시죠. 인터넷 TV를. 그리고 그냥 뭐 인터넷 연결해서 이렇게 컴퓨터 연결해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 자, 저녁 6시부터 8시. 8시부터 10시. 그리고 아침 1시간. 제가 가족 코칭을 지금 2014년부터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가족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을 못 내는 거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저는 참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 코칭을 저한테 받았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받았던 분들, 책을 읽었던 분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업그레이드하는 성장하는 지금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준비 없이 코로나를 맞이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바쁘게 따로따로 움직이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이 한 자리 모이면 서로 앉아가지고 전부 스마트폰만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남편은 아내가 그러는 꼴이 꼴보기 싫고 아내도 남편이 그러는 모습이 꼴보기 싫고 부모가 자녀들이 저러는 모습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싸우죠. 비난하죠. 그러면서 제일 상처받는 애들이 누굴까요? 자녀들이죠. 그러면 가족관계가 깨지고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가족 이혼이 늘어날 텐데 라는 걸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코로나에 걸리진 않았지만 제가 몸이 계속 아프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걱정만 하고 있다가 실제로 뉴스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를 겪고 있는 나라들마다 가족관계가 깨지고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가정이혼이 늘어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아, 내가 더 이상 아프다고 그냥 누워만 있을 때가 아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을 돕자해서 제가 온라인 가족 코칭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사실 이제 뭐 몸이 매일 아프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일회성 강의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좀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통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콘텐츠들이 거의 하루 8시간 짜리들이고 보통 강사들은 이거 하루 8시간에서 이제 비용을 이제 받죠. 근데 저는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8시간 한꺼번에 할 체력도 안 됐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2시간씩 4주로 쪼개서 해줬어요.
사실 그렇게 해줘도 습관을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또 이렇게 사람을 모객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좀 책을 써서 빨리 사람들한테 좀 이 가족 코칭, 그리고 가족들이 집에서 이렇게 백만장자 명문가문 만드는 이 6가지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게끔 책을 쓰고 이제 툴을 만들고 어플을 개발하고 이제 게임 개발까지 이제 설계도가 다 완성이 돼 있거든요. 지금 이 벽면에 붙어 있는 게 제가 2017년에 이미 다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곧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어 제가 직접 만들기보다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저거를 같이 해주기를 바랬는데 이제는 저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일 운동하고 있고 매일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래서 강의보다는 지금 책 쓰는 데 집중하려고 하다가 지금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더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좀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게릴라 온라인 가족 특강을 하게 된 거고요. 참 왜 가족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듣질 않는지. 아무튼 들을 기가 있는 분들은 들으시고 이 간단한 6가지를 꼭 실천하셔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족 행복코치 이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